이렇게. 그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함수 자체의 그 최대 최소에 관심이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봐봐. 마이너스 3과 3 사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좀 느낌이 와닿아야 될 것 같냐면 얘가 나타내는 이 범위 내에서 이 이차함수가 나타낼 수 있는 값 중에 만약에 최소값이 있다면 그 최소값 하나만 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얘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함수값은 자동으로 다 뭐해져? 0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이 부등식이 비로소 무슨 부등식이 될 수 있게 돼? 무조건 성립할 수 있는 부등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돼?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정은 이거였던 거야. 얘를 fx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fx의 최소값 하나만 뭐하게 만들어주면 끝이었겠다? 요거 하나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얘기였겠다. 근데 그 최소값을 확인해봐야 될 범위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 범위인데 근데 이 차함수는 지금 축이 어디에서 세팅돼? 2에서 세팅되고 그 2가 이 범위 안에 잘 들어와 있지? 그럼 결국 그 fx의 최소값은 누구니까? f2니까 그 f2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면 범위 확인해주면 그게 끝이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4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서 정수의 개수가 딱 3개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가능한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부등식 각각 먼저 한번 풀어보면 이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부터 확인해보면 이거 뭐와 뭐 사이법이 나와? 마이너스 4와 12 사이법이 나오는 거 바로 확인되지, 그치? 10이랑 4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의 2차 부등식의 해가 일단 마이너스 4와 12 사이법으로 나오는 거 바로 느껴져야 되고, 근데 이 파란색의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에 입각해서 되게 정직하게 구해보면 x가 뭐 할 때 이 범위와 뭐 할 때 이 범위들이 나올 수 있어. 승혁아 거기 이제 복사해 가볼래? x가 뭐보다 커나 뭐보다 클 때 이 범위와 2분의 n 플러스 2보다 클 때 이 범위와 이거 지금 나 먼지거리 하고 있는 거 지금 느낌 오지, 그치? 이거 또는 어떤 범위도 나와? 그치. 2분의 왜 이러니? 2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작을 수 있게 되는 범위도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노란색의 범위와 파란색의 범위의 공통 범위가 당연히 연립부등식이 해가 되는 건데 그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딱 몇 개? 3개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든 잘 찾아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연히 수직선상에서 그림으로 나타내주면서 상황 따져나가는 게 좀 좋았을 것 같기는 하고, 이 노란색의 범위부터 한번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4와 12 사이 범위. 근데 일단 이 노란색의 범위 자체가 그 범위 안에 정수가 굉장히 많지, 그치? 근데 그럼 이 노란색의 범위랑 파란색의 범위가 적절하게 겹쳐졌을 때 겹쳐진 범위 안에 정수가 딱 3개만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따져봐야 돼. 근데 여기서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이 파란색의 범위가 여기서 어떤 구조로 얘랑 함께하게 될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럼 이 경계값들 사이에 근데 어떤 중요한 관계성도 이해해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요거는 지금 이 경계값과 이 경계값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2를 기준으로 해서 땡큐. 이게 나오네. 그거 찍어줄게. 잠시만. 유나도 지금 막 부등식 프린트 질문 없는 부분은 굳이 설명 드릴 필요 없으니까 문제 좀 풀어주세요. 지금 기출 정복 자료 그냥 미리 나온 건데 먼저 풀어보고 있어.
근데 지금 이 파란색의 부등식의 범위는 여기서 근데 이 경계값들의 뭔가 중요한 의미가 2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n이라는 수치만큼 앞으로 가고 뒤로 빠꾸한 경계값 기준 그 바깥 범위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 여기서 그 미라는 경계값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와닿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2의 현실적인 위치를 한번 딱 체크해 보게 되면은 2의 현실적인 위치는 마이너스 4랑 12 중에 당연히 어디에 훨씬 가까워? 4 쪽에 더 가깝지, 그치? 그래가지고 2가 이렇게 마이너스 4보다는 살짝 가까운 위치 어딘가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의 범위는 여기서 뭔가 2분의 n만큼 뒤로 빠꾸한 지점과 2분의 n만큼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 범위로 뻗어나가게 되는 형태의 범위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이거 지금 이해돼? 그 우리가 그 범위 안에 정수가 딱 겹쳐지는 게 몇 개? 3개만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분의 n이 너무 작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작으면 안 되겠지, 그치?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해. 조금 2분의 n을 과감하게 살짝 키워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2분의 n이 얼마일 때부터 그 겹쳐지는 범위에 정수가 딱 3개만 놓여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냐면 2분의 n이 얼마일 때부터 가능한 것 같아? 일단 이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겹쳐지는 범위가 둘 다 존재하면 어떨지. 이쪽에서도 겹쳐지는 범위가 있고 이쪽에서도 겹쳐지는 범위가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근데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가볼게. 그냥 n이 1일 때는 어때? n이 1일 때는 너무 많은 거 느껴지지 정수 개수가? 그럼 n이 2일 때도 아직은 너무 많은 거 느껴지지? n이 2일 때가 여기 1과 3 기준 바깥 범위로 가니까 그러면은 n이 3일 때도 당연히 말이 안 되고 4일 때까지도 당연히 너무 정수의 개수가 많다는 거 느껴지고 그게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되게 당연해 보이냐면 그 2분의 n이 그러니까 요 2에서 2분의 n만큼 뒤로 빠꾸한 요 지점이 한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부터 확인해주면 되겠다는 느낌 들지 않아? 좀 안전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 2와 마이너스 3 사이의 간격이 5니까 여기 마이너스 3과 얼마 사이 간격 기준으로 해서 7을 기준에서 따져본다고 하면 근데 이것도 정수의 개수가 너무 많은 상태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는 겹쳐지는 범위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아예 안 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잖아. 그러면 결국 원하는 상황은 여기 오른쪽으로 겹쳐지는 범위에서만 정수가 몇 개? 딱 3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정수가 이제 어디부터 카운트 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니까 12부터 카운트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끌고 가고 싶은 그 3개의 정수의 정체가 10이랑 11이랑 딱 10까지만 가지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요 2분의 2-n이라는 값이 당연히 뭐와 뭐 사이에 있게 해주자는 뜻이었겠어? 9와 10 사이에 9점 어쩌고 저쩌고 정도의 수가 되게 해주고 싶었다는 뜻이었던 거겠고 근데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건 그 비교하고자 하는 경계값과의 관계가 같아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얘기했지 9랑은 같아져도 돼 안 돼? 되지? 10이랑 같아지면 안 되는 거 느껴지지? 범위 끝 오케이?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46번까지 이제 43번을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여기 질문 없나요? 오케이 47에서 50 47 또? 나머지는 더 없어요? 50? 47, 50 또? 더 없나요? 자, 문제 확인해보자면 자,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지.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이 노란색의 부등식도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해줘야 되고 요 파란색의 부등식도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일단 이 노란색의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상황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보면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2x 플러스 a라는 1차 함수보다 어느 쪽에 있게 해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아래쪽에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면 노란색이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무조건 어느 쪽에 위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a 값의 조건을 확인해주면 일단 노란색 쪽의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라는 걸로 상황 정리해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 파란색의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는 상황 해석이 이제 중요할 텐데 근데 이거 되게 쉽지? 뭐야?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의 개념은 사실 우리가 무슨 식으로 상황 대응해줘야 돼? 판별식의 범위로 그렇게 좀 개념 잡아보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 x축과의 위치관계의 개념에 따라서 사실 2x 플러스 a를 우변으로 넘겨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4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된 이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해주면 끝나는 상황인 건데 얘가 근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판별식 가지고 상황 정리해보면 4분의 d에 해당하는 시계값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뭐하면 게임 끝이야? 작거나 같아지면 게임 끝인 거 맞아 아니? 요거 이해 되니? 요거 이해 된 거 맞아? 왜 그런 거야? 개념은? 그렇지 같을 때는 접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위에 붕 떠 있어서 만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가 하나 더 튀어나오면서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따라 우리가 a의 무슨 값과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체크해 볼 수 있었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딱 그거야 그냥. 그럼 최소는 당연히 1이겠지? 최대는 여기서 나오겠지? 최대는 얼마? 20 나오는 거 확인이죠? 자, 50번. 자, 이 연립부등식에 해봐. 다음과 같이 뭔가 b와 b제곱 마이너스 24 사이 범위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수 a, b에 대해서 a는 근데 양의 미지수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 연립부등식을 일단 먼저 정직하게 좀 해석을 해나가 보면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일단 x랑 x-2a와의 고배식으로 표현됐을 때 근데 a가 뭔 수라는 게 확실하게 주어졌으니까 양수라는 게 확실하게 주어졌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와 뭐 사이 범위의 의미를 끌어낸다는 거 느껴져야 돼. 0과 2a 사이 범위의 의미를 끌어낸다. 그치?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게 뭐가 되는구나라는 건 바로 눈치를 채야 돼.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a랑 x 플러스 2y 곱이지. 그럼 여기서 또 그 x 값의 되게 당연한 범위는 마이너스 2와 a 사이 범위라고 해석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노란색의 범위와 파란색의 범위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가 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한 해석이었던 거지, 그치? 이 둘의 공통 범위가 얘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해줘야 되는 시점. 근데 이 둘의 공통 범위는 시각적으로 당연히 뭐와 뭐 사이 범위야? A가 양수랬잖아. 그럼 사실 A가 우리가 양수인 걸 인지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범위를 만약에 수직선상에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해보면 노란색의 범위는 0과 2a 사이 범위고 근데 이 파란색의 범위는 마이너스 2라는 경계값에 위치는 현실적으로 0보다는 당연히 왼쪽 그리고 A는 0과 2a 사이 정 가운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이 파란색의 범위가 돼버리면 여기서 그 둘의 공통 범위는 당연히 0과 a 사이 범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안 느껴져? 맞죠? 그래서 이 b가 얼마? 그냥 0이어야만 했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24라는 식이 이제 a가 되게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야. 따라서 b는 빵. 잠깐. 아니야 미안해. 잠깐 쏘리. 미안. 어이씨.
방향을 잘못 봤네. 이거 어떻게 돼야 돼?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커야 된다는 범위, 그치? 그러면 미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가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일단은 잘 설정해 주셔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처럼 수직선 그려가지고 이 노란색의 범위와 파란색의 범위가 겹쳐지는 범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바로 느낌이 오지 않아? 뭐와 뭐 사이 범위야? A와 EA 사이 범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돼? 그래서 이게 이제 A와 EA 사이 범위가 이 둘의 공통 범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여기서 요 B가 A랑 똑같아야 되고 B제곱 마이너스 24가 EA랑 똑같아야 된다는 식 풀어주면 A, B가 구할 수 있었다. 오케이?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51에서 54. 54번 또 53번 또 나머지는 더 없어요? 자, 53, 4만 확인해볼게. 자, 일단 53번.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값이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해가 딱 하나만 존재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얘가 뭐 마이너스 9와 a제곱 마이너스 6a라는 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가지 경계값 기준 무슨 범위가? 사입 범위가 이 노란색 부등식에 해겠구나라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치? 근데 사입 범위면 뭐 아무튼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쓰면 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인 것 같아?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무슨 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소 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둘 사이의 대소 관계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보자는 거야. 이 파란색의 부등식의 해는 또 근데 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뭐와 뭐 사이 범위? 2a-16과 2a 사이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치? 그러면 이 노란색이 설명하고 있는 범위와 이 파란색의 범위에 우리가 무슨 범위 안에서? 공통 범위 안에서 실수가 딱 몇 개?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져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 노란색의 범위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9가 그 뭐시기야? a제곱 마이너스 6a보다 더 작았을 때의 이런 식의 사이 범위가 되는 경우랑 또 내가 a제곱 마이너스 6a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사이 범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따라갔을 때 얘랑 연립된 부등식이 해가 하나가 존재하는 상황과 이 상황을 따라갔을 때 얘와 연립된 부등식의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 이 딱 몇 가지 정도의 해석만 해주면, 두 가지 정도의 해석만 해주면 충분하겠다는 느낌 들지 않아? 그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와 얘를 연립한 부등식의 해가 하나의 실수만의 해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려면 이 두 범위가 겹쳐지는 범위 안에 실수가 딱 한 개만 있게 해줘야 돼. 그 방법은 뭘까? 노란색의 최소값과 파란색의 최대값이 뭐해진 경우나 같아지는 경우나 혹은 반대로 노란색의 최대값과 파란색의 최소값이 같아지게 해서 경계값 딱 하나만 뭐해지는 경우? 겹쳐지는 경우. 이거 지금 납득할 수 있어? 맞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상황에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게 하는 그런 A의 값들이 궁금하다고 하면 우리는 EA가 마이너스 9가 되게 하는 후보랑 그리고 또 요 A제곱 마이너스 6A가 EA 마이너스 16이랑 같아지게 할 수 있는 후보들을 좀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아무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우리가 A들이 이제 정확히 구해나갈 수 있잖아. 여기선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9고 여기서 A는 2차 방정식 직접 풀어내서 구해주면 되는. 여기서 A는 뭐뭐 나와? 마이너스 8이니까 4 하나 나오나요? 그렇지? 근데 그럼 이렇게 구해낸 A들은 뭐는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냐면 그 A를 여기다가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9보다 뭐한지는
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할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분의 9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9보다 크게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왜냐면 A가 음수면 이 식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또 4를 대입했을 때는 어때? 16 빼기 24가 돼서 그래도 마이너스 9보다는 어때? 큰 상태에 잘 만족하고 있는 거 확인되지? 그래서 가능한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와 4 이렇게 두 가지 후보를 일단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떤 경우들도 더 따져나가면 끝이 없겠어? 이 경우로 갔을 때에는 얘랑 얘가 같아지는 경우랑 또 얘랑 얘가 같아지는 경우의 A들을 구해주고 그럼 그렇게 구한 A들이 여기에 대입됐을 때 이 부등식이 현실적으로 해가 존재할 수 있는 부등식이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끝. 오케이? 더 안 해도 되지 이제? 자 54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너무 많다. 자 54번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근데 문제 자체가 되게 중요한 유형이긴 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잘 정리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2가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x는 A라는 직선이 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들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이제 그 x는 A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또 R이라고 얘기해보고 싶대. 그때 PR의 길이와 QR의 길이의 합이 3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이 상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조건에 부합하는 뭔가 A의 범위가 궁금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보기 위해서 되게 당연하게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를 좀 그려나간다라고 생각해보면 근데 위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최대한 현실감 있게 잘 잡아나가면서 그래프 그려주는 게 좋아 보이지? 자, 이 두 함수의 그래프 같이 그린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사실 얘랑 얘 그래프 그려나갈 때 뭐 정해진 원칙은 없긴 하지만 나 같으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 것 같냐면 일단 얘가 먼저 그리기가 쉽잖아. 얘부터 좀 정확하게 그려놓고 가보는 거.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GX 그래프. 그럼 이제 fx 그래프도 이제 얘랑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이 fx 그래프가 얘와의 위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관심은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사실 2x제곱 마이너스 4x랑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서로 뭐하다고는? 같다고는 방정식의 뭐에 대해서도 관심을 살짝 가져보긴 해야겠어? 근에 대해서, 그치? 근데 이거 인수분해는 안 되긴 하지. 근데 인수분해는 비록 안 되더라도 무슨 식은 얼마인 상태인 건 느껴져야 돼? 판별식이 0인 상태인 건 느껴져야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어디선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두 점에서는 당연히 만나고 있는 상태겠구나라는 건 납득이 가야 돼. 근데 이 그래프는 일단 확정적인 해석이 y절편이 3이라는 거 되게 당연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축의 위치가 2분의 3이 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이차의 계수가 1인 이차 함수다라는 느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얘랑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현실적인 이미지의 그래프를 완성시킨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만 뭐 적당하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또 얘는 x축이랑도 만나 안 만나? 판별식 0보다 작은 이차 함수여서 x축이랑 만나지 않는 느낌도 좀 살려주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게 되면 괜찮습니다. 얘가 이제 fx 그래프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x는 a라고 하는 그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계속 시시각각 왔다 갔다 하게 될 때마다 이 fx 그래프랑 gx 그래프랑 매번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만나는 교점들을 f랑 만나는 교점을 p, 요 g랑 만나는 교점을 q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그 x는 a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이제 r이라고 얘기해주면 PR과 QR의 길이의 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돼.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러면 일단 그 x는 a라는 직선이 왼쪽에서 뭐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 왼쪽에서부터 좀 넘어오게 되는 구조를 먼저 생각해볼게.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x는 a라는 직선이 여기
음수인 쪽에서 자리 잡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P는 여기인 거 느껴지지? 그리고 R은 당연히 여기인 거 느껴지지? 그리고 Q가 요 GX와의 교점이 되면서 한 이쯤에서 교점이 형성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사실 X는 A가 Y축보다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PR의 길이만 해도 이만큼이지 PR의 길이만 해도 이만큼이야. 그리고 누구의 길이가 또 이만큼이야? QR의 길이가 또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되는 구조다라는 거 확인 가능해져.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일단 그 뭐 PR과 QR의 길이의 합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다라고 생각해 볼 때 뭐를 훌쩍 넘는 상황이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3보단 훨씬 큰 상태다라는 거. 근데 그 3보다 크다라고 하는 느낌이 사실 왜 당연할 수밖에 없냐면 X는 A가 사실 Y축보다 왼쪽에 있기만 하면 일단 PQ랑 PR이 PQ랑 PR 요 PR이랑 QR 중에서 이 PR만 해도 가장 작을 때가 얼마야? PR이 사실 가장 작을 때만 해도 3보다 뭐해? 큰 상태인 거 느껴지지? 그럼 PR 하나만 해도 3보다 큰 상태라고 하면 사실 A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 조건은 당연히 뭐 할 수가 없어? 성립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 바로 인정해 줄 수 있지, 그치? 그럼 사실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A의 현실적인 범위는 0보다 뭐한 범위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겠다? 작은 범위에서는 사실 관심조차 있지 않아도 됐었겠구나라는 거 앞으로 가능해. 그럼 A가 이제 뭐한 부분에만 집중해주면 돼? 큰 부분에서만 좀 집중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A가 커지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될 거 아니냐면 만약에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일단 2를 넘기기 요 X좌표가 2를 넘기기 직전에 X는 A의 위치부터 생각해 보면 그때의 X는 A는 여기서 이제 이 F와의 교점을 X축보다 위쪽에서 만들어내고 G와의 교점을 X축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그러면 그 PR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FA 그 자체로 설정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QR에 대한 선분의 길이는 G를 기준으로 해서 A를 대입한 값에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붙게 되는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 확인 가능해지지, 그치? 그러면 일단 문제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A의 값을 이제 찾아 나가 본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일단 스타트를 좀 끊어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림의 구조상 일단 A가 얼마를 넘기지 못하는 순간까지는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2를 넘기지 못하는 순간. 왜냐면 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교점의 위치가 다 어디에서 생겨? X축보다 다 위에서 생기지? 맞죠? 근데 2를 넘기기 전에는 P와의 교점은 위에서 생기고 Q와의 교점은 아래에서 생기니까 여기서 그 규칙이 좀 달라지게 되는 느낌이 와닿아야 되니까 A가 일단 0과 이 사이 범위에 있을 때 해석을 먼저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A가 0과 이 사이 범위에 있을 때는 PR의 길이가 FA잖아. FA. 그리고 이 QR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식이 마이너스 GA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FA-GA가 3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할 수 있는 이 부등식을 직접 풀어줘야 되는 게 되게 당연했겠구나라는 이거 식 정리해보면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 돼? 당연히 2차 부등식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A에 뭐가 나오겠어?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그 범위랑 이 범위를 서로 뭐 해주면 돼? 연립해서 공통범위 잡아내주면 그게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A 값의 범위 중에 하나겠지, 그치? 아니 이거 정확히 해볼까? 이거 뭐 나오니? 이거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 FA에서 GA 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인가요? 얘가 이제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럼 여기서 등장한 a 값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뭐보다 큰 범위,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둘의 우리가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그럼 그 공통 범위가 뭐뭐 나와? 일단 경계값 하나 나오지. 누구? 0 그 자체 하나 나오고 또 뭐가 나와? 뭐와 뭐 사이 범위도 공통 범위야? 1과 2 사이 범위도 공통 범위인 거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0 그 자체 하나랑 1과 2 사이 범위 이렇게 두 가지 A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럼 이 짓거리를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이제는 A가 얼마를 넘어갔을 때도 2를 넘어갔을 때도.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잘 봐. 근데 A가 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교점의 위치가 둘 다 어디에서 세팅돼? X축보다 위에서 세팅되지? 그럼 그때는 PR과 QR이 각각 뭐가 돼? 그냥 PR은 여전히 FA 함수값 그 자체지. 근데 QR도 이제 뭐가 돼버려? 그 A를 대입한 2차 함수의 함수값 그 자체가 돼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뭘 풀면 끝이냐면 FA랑 GA의 뭐? 합이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이 2차 부등식 해석해주면 끝이겠다. 그러면 얘랑 이제 또 뭐해서 연립해서 A 값의 범위 잡아내주고.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야 54번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자 55, 56 56 좀 어렵지 않았어? 56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빨리 봅시다. 야, 나 같으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었을 것 같냐면 자 일단 조건가는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것 같아. 야 얘들아 F0과 F2가 같다는 조건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F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조건 뭐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축의 위치 설명할 줄 알아야지. 축이 어디에서 세팅되는 함수다? 0과 2 정 가운데 1에서 세팅되는 구조겠다. 그러면 일단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fx의 형식은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첫 번째 취향은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팅해 주는 거. 2의 x-1의 제곱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납득할 수 있지? 근데 또 두 번째 취향은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 이렇게 2x에 x-2 플러스 뭐 어쩌고 둘 다 괜찮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k라고 하겠다고 하면 fx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무거나 다 괜찮은 거야. 근데 나는 두 번째가 조금 더 나한테 더 와닿기는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gx에 대한 식도 이런 패턴으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느낌 오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p라고 나올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f랑 g에 대해선 이 k와 p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내면 게임 끝인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조건 나를 이제 좀 활용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되게 중요한 정보가 당연하게 확인돼야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면 fx에서 gx를 뺀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의 해를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근데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를 알면 간접적으로 그 2차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와 무슨 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느껴져야 돼?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본능적으로 바로 느껴져야지, 그치?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누구랑 누구겠어? 마이너스 2랑 4일 수밖에 없다는 거 느껴지지? 그래서 이 식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겠다. 근데 이 창의 개수도 얘가 2고 1이니까 뺐으면 당연히 1일 수밖에 없는, 그치? 우리가 여기서 이제 fx 마이너스 gx라는 식이 이제 뭐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k와 p를 잡아내주는 흐름은 문제상에서 또 어떤 조건 하나 언급해주고 있을 때 f1 더하기 g1이 5라는 조건을 언급해주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문제 풀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얘도 필요 없어. 여기다가 얼마? 1대2 판시니까 그거 서로 연립해 주겠고.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F1이랑 G 둘 다 나오니까. 근데 얘들아 만약에 F X라던가 GX를 정확히 구해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구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F랑 G를 정확히 완성시키라는 요구까지 했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돼? 여기서 1대2 판식이랑 이거 연립해서 F1이랑 G2를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F1과 G2를 이용해서 K와 P 판단해주면 FX랑 GX까지도 직접 구할 수 있었겠다는 것까지 알겠지? 자, 57번, 58번 5758 여기도 어려웠지? 57 어땠어? 어려웠어요? 오케이. 58은 당연히 어려웠지. 이거 두 문제 다 확인해볼게. 자, 봐봐. 야, 근데 이거 다 다른 게 아니고 EBS 부교재 문제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다 안전하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해. 알겠지? 좀 어렵기는 해도. 자, 57번. 자, 일단 조건 가에서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된 그 부등식의 해가 x는 1 딱 한 개의 값만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을 하나 제시해줬어.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사실 개념을 조금 되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석해보면 fx 그래프가 y는 2라는 직선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이 위쪽에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혹은 만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그치? 그게 딱 누구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x좌표가 1인 지점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 얘기는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가능했었어야 했을 것 같냐면, 근데 fx는 지금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잖아. 그럼 그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fx의 정체가 y는 2와의 위치 관계를 따져본다라고 할 때 y는 2랑 어떤 식으로 만나면 되는구나라는 거 바로 추론이 가능했어야 돼. 꼭지점에서 접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접점의 x좌표가 바로 뭐여야 된다는 거, 1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 조건 가에 대한 해석은 이게 가능했었어야 돼. 상윤 이거 따뜻해? 그럼 사실 조건 가에서는 우리가 fx의 무슨 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였던 거야? 꼭지점의 좌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fx에 대한 식을 바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했겠다는 거. 근데 조건 나로 가보면, 야, 우리는 항상 0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는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으면 그 2차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바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사실 조건 나에서는 gx에서 fx를 뺀 2차 함수의 정체가 당연히 x 플러스 1과 x만 3을 인수로 가진 2차 함수다라는 거 느껴져야지, 그치? 요건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최고차 한계수는 얼마여야 되겠어? g가 1이고 f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을 뺀 식은 2차 한계수가 2로 구성이 돼야 되는 식이 돼야 된다는 거 납득 가능하지. 그래서 gx에서 fx를 뺀 식도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해주면 이제 그냥 gx도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당연했겠다는 거지. 일단 fx는 당연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고, 그럼 gx는 당연히 뭐겠어? 여기다가 fx를 한번 뭐해서 만들어낸 식? 더해서 만들어낸 식이다라고 생각해. 그럼 그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혹시? 얘가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인 거 확인되지? 여기다가 저거 더한다고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가요? 맞죠? 두 개 더하면 gx의 정체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k는 실근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저 뒤에 있는 방정식도 실근을 가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7개일 때 정수 n의 값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일단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지 않기 위한 조건은 가장 정직한 해석은 당연히 뭐겠어? 이거 전개한식으로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지. 그럼 사실 이 노란색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에 되게 정직한 해석은 이 2차식의 무슨 식?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 설정해 주는 거.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멋들어지는 해석은 뭘까? fx는 k라고 하는 구조의 방정식으로 본다라고 할 때 fx 그래프랑 y는 k가 만날 수 없게 해주는 상황을 구성해 주는 거. 근데 이 fx 그래프가 여기 위로 블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거 우리 인지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사실 y는 k랑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k가 뭐 하기만 하면 끝이구나라는 거 바로 느껴져야 돼. 2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이해되니? 그럼 사실상 일단 여기 노란색의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지 않기 위한 조건이 k 값의 범위는 k가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도 그렇게 대응해 볼게. 판별식 말고 여기도 그래프로 대응해 볼게. gx 그래프랑 k-n과의 교점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이제 gx 그래프는 근데 아래로 블록하잖아. 근데 이게 그럼 아래로 블록한 상태라고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근데 1, 얼마야? 1,-6인 거 확인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k-n이라는 직선과 만나지 않으려면 이 k-n이라는 식에 대해선 어떤 조건이 설정돼야 된다는 거 느껴져야 돼? 마이너스 6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k-n은 마이너스 6보다 더 작을 때 이 파란색의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조건에 부합한 우리가 k 값의 개수를 종합해 보면 정수인 게 7개만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k 값의 범위를 식으로 정리해 보면 노란색 쪽에서 2보다 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데 파란색 쪽에서는 그 k가 n-6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k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조건이 이거였던 건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정수 k가 몇 개? 7개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정수 k가 3부터 어디까지 누적이 돼야 된다는 뜻이었던 거겠어? 2보다 큰 것부터 시작하니까 3부터 어디까지? 9까지 가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렇지? 그럼 n-6이라는 식이 당연히 뭐와 뭐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되겠다? 9보다 커야 되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납득 가능하지, 그렇지? 여기 n의 값의 범위가 15와 16 사이. 뭔 소리야? 그치. 15와 16 사이 범위니까 가능한 n의 값이 이제 얼마? 16이 돼야만 했겠다. 자, 58번. 마음이 너무 급하네. 야, 우선은 요 조건부터 빨리 분석해보자. 이거. 혹시 여기에서 우리는 되게 당연해야 될 행동이 뭐였을 것 같아요? fx 플러스 x-k라는 2차식이 2분의 1에 x-알파 x-베타와 같은 형식의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거 지금 인정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fx라는 식을 2분의 1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식으로 세팅할 수 있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 가랑 연계해 볼까? 얘들아, 여기 이렇게 알아낸 fx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 가를 여기다가 접목시켜 보면 뭐가 바로 느껴져야 돼? 베타를 대입한 함수값이라는 게 얘는 0으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렇지? 그럼 뒤에 남아있는 꽁다리가 이제 베타가 되려면 이 k라는 미지의 상수가 몇 베타라는 시계값으로 2베타라는 시계값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식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되지? 일단은 조건 각까지 활용해 주면 우리가 fx의 식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흐름까지 잡아줄 수 있었던 거야. 맞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조건 나랑 요 또 하나의 조건을 더 활용해서 결국 뭐 가능한 f6의 값이 이제 뭐 어떤 것들인지 따져봤을 때 걔네 싹 다 곱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조건과 이 조건 중에 우선순위를 여기에다가 먼저 한번 잡아볼게. 이 조건을 먼저 활용해볼게. 잘 봐. f0이 얼마야? 식으로 나타내주면 f0 2분의 1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인 거 맞나요? 그치? 그리고 또 f 알파는 얼마야? 식으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인 거 확인 가능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식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얘들아 어떻게 돼? 양변에서 2베타 날릴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끼리 소거되는 현상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죠. 맞죠? 이거 지금 납득되니? 근데 알파 베타가 둘 다 뭔 수랬어? 자연수랬지. 맞죠? 그럼 양변을 베타로 모아는 거는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나누는 작업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아? 그럼 여기서 알파의 범위가 딱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거 확인돼? 알파의 범위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지금 납득되니? 오케이? 여기 알파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캐치해낼 수 있었어. 근데 알파도 뭔 수랬으니까? 자연수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당연히 알파는 뭐 아니면 뭐일 때 뭐 아니면 뭐이면 되겠구나라는 게 납득이 가능해져야 돼. 1도 가능하겠고 2일 때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f6의 값으로 가능한 값들이라고 하는 게 알파가 1일 때의 f6도 나올 거고 알파가 2일 때의 f6도 나올 거니까, 그치? 그렇게 두 가지 정도의 값이 이제 나오게 되면 걔네들 서로 곱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끌고 가볼게. 알파가 1이라는 상황을 주장하면서 끌고 가보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과감하게 알파를 뭐로 딱 정해놓고 1로 정해놓고 이제 조건 누구를 보려고 해야 될까? 나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럼 이제 알파가 1이 됐을 때의 상황과 조건 나를 접목시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파가 1이 됐을 때의 상황은 일단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얘가 이제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된 이 부등식이 이제 무슨 부등식이 되게 해줘야 돼? 이게 이제 무슨 부등식이더라?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럼 얘가 이제 절대 부등식이 돼주려면 베타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봤을 때 이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준 이런 부등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게 되면 이제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돼야 되는 상황에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그치? 여기까지 따라오니? 근데 이 2차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이 2차식이 뭐가 가능한 구조다라는 거 느껴져야 될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구조다라는 거 느껴져야 되지 않아? x-베타로 식을 묶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요거 확인돼? 맞지? 자, 그럼 그리고 양변에 2도 그냥 곱해버릴게. 이렇게. 아이씨,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 2의 x-베타 이렇게 써. 그러면 얘가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얘가 일단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나면 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이제 무슨 부등식이 되려면?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얘가 근데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베타가. 얘들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형식으로 주어진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2차 함수 자체가 무슨 식이 되는 구조일 때만 가능한 얘기일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황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 안 느껴져?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가 절대 부등식 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베타가 빼박 얼마? 3일 때만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알파가 얼마일 때는 1일 때는 베타가 누구로 매치가 된다? 3으로 매치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이거 지금 확인돼요? 그래서 이 알파가 1일 때랑 베타가 3일 때의 fx를 하나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짓거리를 이제 알파가 얼마일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2일 때의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한 번 더 해준 다음에 fx의 식을 하나 더 완성시켜주면 돼. 할 수 있겠나? 오케이. 좀만 쉬었다. 부등식부터 많이 어려워지긴 할 거야. 지금 기말 시험 범위 누구나 다 싫어할 거야. 부등식 경우의 수. 노가다를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한 노가다 80%까지 너네 수능을 확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세대잖아. 얘들아. 노가다 막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넘어가서 더 이상 안 된다고요. 경우의 수를 좀 사랑해줘.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애들 사랑해줘. 다 전멸했네. 유나 하나 줘. 나야 먹을래? 문제 많이 나고 있어 먹어? 뭐야? 먹어? 밥 먹어라. 가자. 귀찮아. 가자. 이게 좀 아이고 아이고. 먹을래? 다 가져. 다 먹을래? 가자. 인쇄 너 확통 좋아해? 나? 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해. 뭐야 이거? 저 확통 어떤 개새끼가 쳐만든 이걸 왜 통통이 감독 시키고 지랄이지. 지금 2시간 동안 자고 나 오일서. 큰일 났어 지금. 첫 번째도 지금 답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내 안에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답이 이상해 벌써. 아무리 봐도 답이 336인데 답이 216이래. 보여 이거? 여기 하나에서는 지금 경우가 240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답이 216이래. A, B가
수학을 최소 하나 이상 선택해가지고 쌤은 잠깐 세 개를 사람 고른데 사람 각각 시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개의 과목이 처 겹친대. 진짜 귀신처럼 그래서 수학 하나, 과학 하나가 겹치는 경우를 봤어. 여기에서 세 개가 존재하지. 여기 네 개가 존재하고. 그럼 12개 상태에서 남은 5과목인데 안 겹치게 5 곱하기 4로 배열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0을 했더니 240. 답이 216. 세부 경우 하나만으로 답을 넘어. 이거 공수야? 뭐겠니? 확통이야. 겠니 이게. 공수 누가 봐도 아닌데?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보시오. 나 주라. 뭐? 난 3번 1등 7점이었어. 봐봐. 3번 건데. 이거 아니 문제가 답이 이상한데. 준영이 문상. 3모 1등. 아 물건 해준 거 같은 치고. 응? 걔 어찌요? 선생님 응? 지금 두 문제를 풀었는데 두 문제 둘 다 답이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이상해? 좀 많이 이상. 많이 이상해? 뭐지? 아 경우의 수야? 이게 세 개, 이 네 개가 있는데 수학을 최소 하나 이상해서 A, B가 각자 세 과목씩 선택을 하는데 지금 진실만 겹치는 과목이 두 개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겹치는 경우를 봤는데 여기 세 개가 존재하고 여기 네 개가 존재하면 12에다가 남은 5과목을 겹치지 않게 배열하니까 5 곱하기 4에서 24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근데 답이 216이에요. 빠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도 지금 답이 절반으로 나와가지고. 아 그러면 조금 밀린 게 맞는 거? 아 밀리거나 뭔가 아예 타이핑이 심각하게 잘못된. 근데 문제 개수가 또 맞아가지고. 얘네 두 개만 그래? 아직 모르겠어. 조금만 더 해봐. 아 일단 이거 두 개는 좀 되게 이상한 거 같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 저 노래가 저희 학교 점수가 거의 저 모든 학교가 저거일 걸. 우리 점수를 진짜 이상해. 우리 매 쉬는 시간마다 바뀌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거의 문소리였던 거 같아. 근데 점수리가 노래 나오잖아. 진짜 1교시 점수가 2교시 점수, 3교시 수업 시작 종이랑 마지막 마무리 종이 다르잖아. 문소리 아예 안 들어요. 점수. 선생님 나처럼 그때 해준 건데 잘 뛰어갔어. 이거 쟤도 웃겨 지금. 답이 이상해. 이게 뭐야? 정우 하나만으로 240이 나왔는데. 야. 서윤이도 이제 일어나자. 많이 피곤한가 오늘? 다들 엄청 기운 없어 보이네. 오늘 동아리가 체육대회 한 건 아니지 않아? 동아리였어요. 동아리? 금요일에 피곤해요. 금요일 날에 쩔고 있을 거고 저도. 동아리 활동가 피곤한 아니 그 학교 남아서 2교시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힘든 거야? 진짜 실험 같은 거 있거든요. 선생님이 막 자. 사인 함수, 뭐냐 미분 이런 걸 말하시는 거예요. 뭐 뭐라고? 뭐 수학 동아리? 진자 실험했거든요. 아 진자 실험? 네. 그냥 머리가 아팠어. 그 운동 패턴 자체가 삼각함수로 설명이 가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어쩔 수 없어.
배수 선행한 친구들은 아마 되게 조금 아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될 텐데. 자, 요거 개망에 이제 59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혹시 승혁이 말고 또 푼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다. 오 진짜? 지금 풀어본 거야? 훌륭하구만. 자, 이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문제에서 지켜줘야 될 되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런 형식이 돼야 된다라는 걸 대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각각 풀어냈을 때 그 두 부등식의 무슨 범위가? 공통 범위가 무언가 특정한 값보다 뭐하다라는, 그러니까 그 뭐 p라는 값보다 뭐하기만 해야 되는, 작기만 해야 되는 한 가지 형태의 범위만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상태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의 정체가 어떤 형태의 부등식이어야 될지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일단 가장 무난한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가장 무난한 상황이라는 게 뭐일 것 같냐면, 요 두 부등식이 둘 다 무슨 부등식인 상태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2차 부등식. 그래서 둘 다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가정을 해주고, 근데 또 만약에 가장 익숙한 상황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가장 익숙한 상황이라는 게 얘도 양수고 만약에 얘도 양수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러면 그때 제일 무난한 형태의 2차 부등식의 해는 얘는 일반적으로 무슨 범위의 형태의 해를 가지는 경우가? 사입범위. 얘가 사입범위의 해를 가지고 얘도 사입범위의 해를 가진다라고 하면 그 사입범위의 해들끼리 겹쳐지는 범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이거 느낌 오니? 느낌이 아예 안 와? 그러니까 일단 가정을 해보면서 뭔가 이해를 해나가 보자라는 거야. 얘가 무슨 범위의 해를 가진다라는 가정과 사입 범위의 해를 가진다라는 가정과 얘도 사입 범위의 해를 가진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딱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지, 문제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잘 봐봐. 근데 만약에 얘가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사입 범위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뭔 소리야? 나 왜 이래? 사입 범위. 그러면 얘도 이제 사입 범위의 해를 가지면서, 근데 해는 있어야 되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뭐 해야 돼? 없으면 안 되지,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사입 범위끼리 해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상황이 이런 구조인 거잖아. 근데 사입 범위끼리 겹쳐지게 되는 형태의 그 공통 범위의 형식은 그거 자체도 무슨 범위가 돼? 사입 범위가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이 둘 다 사입 범위의 형태의 해를 가지는 상황은 절대 아니겠구나라는 판단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었어야 돼. 이거 이해돼요? 둘 다 얘네들이 어떤 형태의 해를 가지면 안 된다? 사입 범위의 형태의 해를 가지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뭐일 것 같냐면, 일단 둘 다 2차 부등식이라는 가정을 쭉 끌고 가면서 한쪽은 무슨 범위의 해를 가지고 사입 범위의 해를 가지고 다른 한쪽은 바깥 범위의 해를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가 겹쳐지는 범위가 이런 형태가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데 얘들아, 일단 그러면 뭔가 사입 범위의 해가 먼저 미리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게 무언가 바깥 범위 형태의 그런 해랑 겹쳐지는 부분이 이런 형식을 갖추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한 거 추론 가능하지, 그치? 그러면 한쪽이 사입 범위고 한쪽이 바깥 범위여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느껴져야 돼. 그럼 이번에는 또 그 다음 순서로 어떤 추론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둘 다 바깥 범위면 어떨지. 근데 둘 다 바깥 범위여도 바깥 범위끼리 겹쳐지는 범위가 이런 형식을 띌 수 있겠니 없겠니? 바깥 범위끼리 겹쳐지는 범위는 그거 자체로 무슨 범위일까? 바깥 범위의 형식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느껴지지? 그럼 둘 다 바깥 범위인 상황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얘들아, 둘 다 바깥 범위인 경우도 그 바깥 범위인 범위들끼리 서로 겹쳐지는 구조는 아무튼 어떤 패턴으로 겹쳐지든지 관계없이 바깥 범위끼리 뭔가 겹쳐지고 나면 그 겹쳐진 범위도 무슨 범위가 된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 왼쪽으로 가는 범위 두 가지 범위가 다 공존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둘 다 무슨 범위가 되는 경우도 해당 사항 없다? 둘 다 바깥 범위가 되는 상황도 해당 사항 없었다. 그럼 되게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 보라는 뜻이었던 거겠지. 그럼 일단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은 한쪽의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경우가 될 때와 한쪽의 해는 뭔가 좀 다른 형식의 해를 가지게 되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갈 때.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게. 한쪽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갖고 한쪽이 2차 부등식인 경우. 근데 한쪽이 모든 실수의 해를 가지면 연립부등식의 해는 당연히 뭐겠어? 모든 실수의 범위랑 무언가가 겹쳐진 범위를 따지겠다라고 하면 그 모든 실수랑 겹쳐진 범위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만약에 한쪽 부등식이 모든 실수의 해를 갖고 다른 한쪽이 만약에 몇 차 부등식인 상태를 아직 고집하겠다고 하면 2차 부등식인 상태를 아직 고집하겠다라고 하면 근데 얘들아 2차 부등식의 해 형식의 한쪽 범위만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니 없니? 절대 없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도 말이 안 되겠구나라는 거 느껴져야 돼? 여전히 둘 다 2차 부등식이면서 한쪽의 2차 부등식은 모든 실수의 해를 갖고 한쪽의 2차 부등식은 일반적인 해를 갖는 패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거 느껴져야 돼.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소리겠어? 무언가 적어도 하나는 2차 부등식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했어요. 이 둘 중 무언가 적어도 하나는 무슨 부등식이 돼서는 안 된다? 2차 부등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했었어요. 그럼 뭔 소리야? 두 부등식 중 무언가 하나는 2차의 개수가 얼마여야만 했겠다? 0이어야만 했겠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부등식이 무슨 부등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해 주라는 뜻이었을까? 1차 부등식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웠지? 이해는 됐지?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바로 느껴져야 돼. 자, 첫 번째 가능성. A가 0입니다. 그치?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능성. A 플러스 B가 0입니다. 맞지? 근데 A가 0인 경우를 한번 상황을 끌고 가볼게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A가 0인 상황을 따져보겠다라고 하면 이 부등식의 표현들이 위쪽의 부등식을 어떻게 설정이 돼? x제곱 플러스 뭔 소리야 나 이러네. bx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과 아래쪽의 부등식은 b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이 되는 상황. 맞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부등식을 서로 뭐를 때린 게 연립을 때린 게 뭔가 특정한 상수 P보다 뭐하다는 형식의 작다는 형식의 한 가지 범위의 해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근데 일단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 x가 뭐하다라는 형식의 해가 돼야 돼. 누구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분의 1과 비교해보는 형태의 부등식이 돼야 되는 거 맞아? 맞죠? 잠깐만. 근데 여기서 b가 0인 경우는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지. b가 0인 경우는 생각할 가치가 없는 이유가 뭐야? 노란색의 부등식이 해가 없게 되니까. 맞죠? 그럼 b는 0은 아니야. 그럼 양변을 b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중요하겠지. 이쪽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유지돼야만 저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양변을 b로 나눈 게 상수 b는 반드시 양수여야만 하겠구나라는 거 인정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b가 양수면 지금 양수여야만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이 2차 부등식으로 가보면 양변을 또 b로 나누었을 때 뭐 이 부등식을 직접 풀어본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x 값의 현실적인 범위가 뭐와 뭐 사이 범위로 표현이 돼야 돼?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 b 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분의 1과 뭐 사이 범위? 0 사이 범위라고 설정이 돼야만 하는 거 느껴서? 근데 그럼 우리는 이 두 범위에 이제 무슨 범위를 잡아내줘야 돼? 공통 범위를 잡아내줘야지. 근데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가 무언가 이런 특정한 상수 P보다 작은 형식의 범위를 갖출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A가 뭐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0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을 끌어낼 수가 절대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만들 수 자체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너무 어렵지? 나도 어려워 지금. 이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아마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쪽으로 가보면 아이고 이쪽에는 저 첫 번째 부등식이 있다 어떻게 되겠어? B를 A라고 놓는다고 생각해볼까? 자 B를 마이너스 A라고 놓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이 뭐가 돼? AX제곱 뭐가 돼?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는 이런 부등식이 하나 설정이 될 거고 맞죠? 근데 여기서도 A는 당연히 뭐이면 안 되겠어? 0이면 절대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저 두 번째 범위로 저 두 번째 부등식으로 가보면 두 번째 부등식은 x 플러스 a가 그냥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라는 되게 단순한 형식의 부등식이 돼버리는 거 느껴지죠 그쵸? 근데 일단 그러면 이 중에서 되게 단순한 부등식인 이쪽에서 먼저 x가 뭐여야만 하는 조건이 설정이 돼버려.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만 한다는 조건이 설정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등식에서는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해줘야 될 것 같냐면 이 첫 번째 사태, 이 부등식에서는 얘가 만약에 사이값의 범위를 띄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느껴지지? 얘가 무슨 범위를 반드시 갖춰야만 하면서 바깥 범위를 갖춰야만 하면서 그 바깥 범위랑 한쪽 그 작아지는 쪽의 범위가 얘랑 뭐해지면 겹쳐지면 비로소 저 작아지는 쪽의 범위 하나만 공통 범위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해 보면 이 노란색의 범위 쪽이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는 이 상황이었을 때 이 파란색 쪽의 범위가 반드시 그 바깥 범위 중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는 범위만큼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범위만큼은 얘랑 얘보다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지금 이해돼? 근데 이 왼쪽으로 뻗어나간 범위는 얘와의 대소관계가 크게 중요해 안 중요해? 전혀 안 중요하지.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느낌이 여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와 얘의 대소관계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이거 이해돼?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야 얘들아? 여기가 여기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경계값의 x값이 뭐야? 우리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지금 사실 a가 원수여야만 하면서 음수여야만 한다는 거 납득할 수 있지, 그치? a가 음수가 되게 했을 때의 그 바깥 범위가 x가 뭐지? 루트지, 뿔마 루트 a분의 1이지. 마이너스 a분의 1.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요거 지금 x제곱 플러스 a분의 1이 0보다 작다는 식으로 표현해봤다고 쳤을 때 우리가 a가 음수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과 x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과의 고배식으로 인수분해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잠깐만 커야 되는 거지 나 오히려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그 범위를 설정해 준다고 할 때 야 그럼 이 오른쪽 경계값이 당연히 누구겠어? 루트 누구 마이너스 a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돼야 돼.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얘가 얘보다 뭐 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해 주면 될 일이 없겠다. 마이너스 a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얘가 얘보다 더 일반적으로 컸으면 땡큐라는 거고 뭐 해주는 순간 괜찮다라는 거 느껴져야 돼. 같아지는 순간은 괜찮지? 여기 두 개 다 구멍 뻥뻥 뚫려 있으니까 겹쳐지는 것도 괜찮잖아. 맞죠? 그래서 A 값이 반드시 지켜줘야 될 조건이 일단 A 자체의 단독적인 조건이 이게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A 플러스 B는 항상 0이어야만 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단 전반적으로 추론이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디귿을 해석하는 순간 뭐는 바로 뭐는 바로 거짓으로 나올까? 디귿이 바로 거짓으로 나오는 거 느껴져?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A가 음수지? 그럼 얘 뭔 수야? 양수지? 얘도 제곱근해가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얘도 양수지? 근데 우리 양수끼리의 대소관계 비교는 뭐랑 동치야? 양변을 뭐 시킨 식과의 대소관계 비교랑? 제곱시킨 식의 대소관계 비교랑 동치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이 부등식이랑 동치인 부등식이 a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과 동치 아니야? 맞죠? 그럼 양변에 이제 뭘 한번 곱해주면 a를 한번 곱해주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디귿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야 그럼 이제 뭐 사실 일단 기억이나 니은에 대한 판단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쭉 상황 끌고 가면 돼? A가 마이너스 일단 이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A 플 B가 0인 경우만 인정할 수 있었던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면 A 플 B는 일단 0이긴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해석이니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B를 뭐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1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 기억에 대한 보기는 이제 뭘 판단해 주면 돼? A를 마이로 잡고 B를 1로 잡았을 때 이 두 범위의 현실적인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잡아낸 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하면 돼. 그건 이제 계산이잖아, 그치? 그럼 기억 이거 참인 걸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얘들아, 아까 혹시 A가 먼수여야만 하는 것도 느껴졌었어야 돼? 음수여야만 하는 거 느껴졌었지? 근데 A 플 B가 0이어야만 했잖아. 그럼 A가 음수라면 B는 빼봐? 양수여야만 한다는 결론은 또 당연히 했었어야 했겠죠? 그래서 기억 미음만 참이고 디귿만 이제 거짓인 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나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거 세 개 다 직집했던 거야? 전체적으로? 자 마지막 60번 푼 사람 이거 있니? 아니요 이게 사실 보기 나가 수능 문제 풀어본 사람 없지? 승혁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느낌 오지? 이게 사실 너네 재작년이었을 거야. 그때 그 3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수능 문제랑 연관이 되게 깊은 조건인데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짬뽕 시켜가지고 출제한 문제라서 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은 가능해. 너네들도 다 해석은 충분히 가능해. 그래가지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는 볼게. 근데 부등식 문제 자체로는 그렇게 썩 근데 이게 그 부교재에 다 있는 문제긴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일단 발췌해왔어. 문제 있어요? 아마 그거일 거야. 그 신갈고 부교재. 전국연합 기출. 그쵸. 3위 1% 고난도 문제였나? 그거일 거야. 자, 볼게요. 야, 일단
요 생각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끌고 갈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방정식의 뭔가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해석은 2차 방정식처럼 뭐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무조건 그래프로 대응해야 돼. 오케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개념은 그래프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끼리의 원점의 개수로 교점의 개수로 대응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조건 가에 대한 발문의 해석은 fx 그래프와 y는 t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현상은 2개가 되는 현상은 딱 한 번만 발생하게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했었어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fx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빨리 추론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을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제 이 fx 그래프를 좌표평면상에서 잘 이쁘게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fx라는 함수는 지금 두 가지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의 함수인 거지, 그치? 이런 함수를 앞으로 구간함수라고 얘기는 할 거야. 그럼 이 구간함수 fx의 그래프 그려보라고 하면 당연히 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규칙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이어 붙여준 함수가 fx라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얘랑 얘 사이에 근데 공수 2는 지금 선행 안 되는 사람 있냐? 공수 2 하고 있지? 대칭이동 배웠지? 혹시 얘랑 얘의 관계는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 거 보여요. 이 둘 사이의 위치 관계가 원점 대칭의 형식이야. 그 왜 그러냐면 봐봐. 식을 어거지로 뭔가 좀 살짝 변형시켜보라고 하면 두 번째 2차 함수의 식은 이런 구조로도 볼 줄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식을 전체적으로 묶어준 형태의 식을 나타내 본다라고 생각해보면 잠깐만 나 왜 이러니?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이 y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요 2차 함수 식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x에도 마이너스 x를 때려박았고 y에도 마이너스 y를 때려박은 규칙을 따라가고 있는 거 확인돼야 안 돼? 이 두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원점 대칭이구나라는 거 해석이 가능했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는 일단 그러면 사실 0보다 큰 쪽이건 작은 쪽이건 한쪽 부분의 그래프만 우리가 그려내면은 반대쪽 부분의 그래프는 자동 완성이겠구나라는 거 납득해? 그치? 그러면 일단 작거나 같은 쪽의 그래프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볼게. 근데 b는 일단 뭔 수래? 양수래. 그 b가 이 2차 함수의 y절편이잖아. 그럼 일단은 이 노란색의 2차 함수는 y절편은 최소한 양수인 상태에서의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돼야 될 거야. 맞죠? 근데 그걸 우리는 y축보다 어느 쪽 부분만 그리겠다? 왼쪽 부분만 그리겠다. 그러면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부터 생각해 볼게.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를 생각해 볼 거냐면 이런 거. 축이 여기 y축보다 오른쪽에 형성이 되게 만들어서 이쪽 부분의 그래프 개형이 되게 단순하게 설정이 돼요. 이거 이해돼? 그럼 이렇게 되면 이때의 저 아래쪽 부분의 규칙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돼야 되는 거 확인돼야 안 돼? 원점 대칭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이런 노란색의 그래프와 파란색의 그래프가 하나로 합쳐진 함수가 fx라고 얘기해보면 얘는 조건 가를 만족시킬까? 못 시키지? 왜 못 시켜? y는 t라는 직선을 위아래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도 어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한 번조차 없지. 계속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로 가다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한 개씩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 노란색의 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요 오른쪽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추론은 한참
잘못된 추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야 되는 거 맞아 아니?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구성될 때 이 조건 가가 아주 절묘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빨리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근데 결론만 얘기할게. 이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이 짓거리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럴 때 절묘하게 가능해져. 느낌 와? 혹시? 여기가 B일 때 이 노란색이 이차함수가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아마 얼마일 때 마이너스 B가 되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 파란색이 이차함수 원점 대칭인 파란색이 이차함수가 그럼 얘 꼭지점의 y좌표가 자동으로 이렇게 B랑 매치되는 구조가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이런 노란색의 이차함수와 파란색의 이차함수가 결합된 함수로 fx가 만들어졌을 때가 조건 가를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였던 거예요. 어때 이러면 얘들아? 봐봐. 그럼 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딱 2개가 되게 하는 실수 t의 정체가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 나오고 한 개만 있는 거 느껴져? 그치? 왜? 아래쪽에서 위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교점이 계속 한 개다가 마이너스 b에 걸칠 때가 몇 개야? 그때가 아니야.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 이건 교점이 아닌 거지. 파랭이는 얘를 포함 안 하잖아. 맞죠? 그 y는 t가 여기에 걸칠 때가 바로 교점 하나 딱 2개의 교점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순간이었던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위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교점의 개수가 당분간 몇 개씩을 유지해? 4개씩을 유지하지? 4개씩을 유지하다가 B에 걸칠 때는 교점이 3개가 되다가 위로 올라가면 다시 1개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지? 이때가 바로 조건 가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 개형 추론이 이게 연습이 지금부터 돼야 돼. 미적에서는 이런 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 이 정도는 사실 기본이야. 근데 그때는 또 가서 연습하면 돼. 알겠지? 벌써부터 겁 터져서 미안하긴 한데. 그럼 아무튼 일단 fx의 적절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게 추론이 가능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론한 fx 그래프의 이미지가 이 조건 나에도 부합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K가 먼수이기만 하면 정수이기만 하면 이런 조건을 항상 만족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혹시? K 다음에 K 플러스 1이 이웃에 있는 정수들이지. 맞죠? 그러니까 K일 때의 함수값과 K 플러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웬만해서는 부호는 어때야 되고 곱이 0보다 커나 같은 상태니까 부호는 웬만해서 같은 게 땡큐인 거고 근데 만약에 부호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뭐라면 0이라면 다른 하나의 부호는 아무래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느낌인 거 받아들여져? 그럼 우리는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은 웬만해서는 정수에서의 함수값과 그 바로 다음 정수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웬만해서는 부호가 뭐한 게 땡큐인데 같은 게 땡큐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부호에 뭔가 연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뭔가 한쪽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괜찮겠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해져야 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어디인 것 같아? (0일) 때야. f0이 지금 함수값이 얼마인 상태인 거 보여야 돼? 0보다 큰 상태인 거 보여야지. 맞죠?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잘 봐봐. 이 조건 나가 엄청 어려운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 F0이 일단 0보다 큰 상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조건 나를 이용해 주게 될 때 당연히 누구랑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
F1과 F-1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지. 왜냐면 0과 1이 서로 이웃해 있는 점수고 0과 마이너스 1이 서로 이웃해 있는 점수니까 저 조건 나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따지겠다라고 할 때. 근데 일단 얘랑 얘 가운데 있는 함수값이 얼마인 상태야? 양수인 상태지. 그럼 잘 봐봐. 둘 중 하나가 만약에 0보다 뭐하거나 뭐하다라는 주장을 해버리면, 크거나 작다라는 주장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봐봐. 일단 F형이 0보다 크랬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F1이 0보다 크다고 얘기해볼게. 근데 이 fx는 무슨 점 기준 대칭이었어? 원점 기준 대칭이었잖아. 그럼 f-1은 자동으로 뭐여야만 해? 0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야만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원점 대칭이니까.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반대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주장하면 얘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조건 나에서 아까 무슨 얘기했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두 수의 부호는 무조건 같아야만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만약에 F형이 0보다 큰 상태에서 F1이 0보다 크다라거나 작다라는 상황들을 따라가게 되면 F1과 F0과 F-1은 부호가 다 뭐여야 돼? 다 같아야만 하는 거 맞아 아니야? 다르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이해되니? 근데 한쪽이 0보다 크면 다른 한쪽이 0보다 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 수의 부호가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겠구나라는 거 납득 가능하지. 그러면 사실 이 조건 나를 근데 만족은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그럼 F1이 0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어야 돼. 그럼 F1의 유일한 선택지는 뭐여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최선이었을까? 0이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해석이야. 이거 너무 어렵나? F1은 얼마여야만 했다? 0이어야만 했다. 그럼 F1이 0이면 F-1도 당연히 0으로 따라오게 돼. 그런 방식으로 일단 조건 나를 최소한 잘 만족시키게 해줘야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 하나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1이라는 거. 1이라는 걸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거 확인돼?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1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여기가 1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직 조금 찝찝함은 남아있지만 그럼 아무튼 둘 중 하나가 뭐여야만 하는 건 맞으니까 1이어야만 하는 건 맞으니까 그럼 한쪽을 만약에 뭐라고 놓고 1이라고 놓고 다른 한쪽을 뭐라고 놓겠다라고 하면 미지수 t 이런 걸 이용해서 놓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해석이 뭐였겠어? 이 파란색이 2차 함수의 뭐가? 그치. 최대값이 얼마? B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해석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납득 가능하지? 우리 파란색의 함수를 이제 그럼 식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본다고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t. 그치? 그럼 사실 파란색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B라는 수가 누구랑 매치되는 구조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해. B가 그냥 곧 누구인 거야? T라고 주장해야 되는 값이어야 된다라는 게 인정이 안 해. 이걸 전기한식이랑 제일 대조해보면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T잖아. 그럼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B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B가 T여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돼? 그럼 결국 다 끝났어 이제. 여기 X에 이제 얼마 대입해봤을 때 2분의 얼마? 여기 2분의 t 플러스 1 여기 x자리에 2분의 t 플러스 1을 대입한 시계값이 얼마가 되는 식? t가 되는 방정식을 세우면 뭘 구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고 t를 구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t를 구해냈을 때 이제 상황이 얇아진 t의 값을 구해주는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끝내볼게. 너무 힘들다. 이거 얘들아 t 플러스 1 대입하면 2분의 t-1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계산되는 거 확인되니? 좌변의 식이. 왜냐면 얘가 2분의 t-1이잖아. 그리고 얘는 2분의 1-t가 되잖아. x자리에 2분의 t-1 대입해. 맞죠? 아니 뭔 소리야? 2분의 t 플러스 1 대입해 오면. 그럼 여기 겉에 마이너스도 있었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요놈한테 건네준다는 느낌. 그럼 얘가 이제 t가 되게 하는 방정식 풀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몇 t? 2t랑 똑같아지는 방정식을 풀자는 거고,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여기서 t 값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2 뿔마 얼마? 루트 뭐 나오죠? 3? 잠깐만 맞나? 잠깐만 뭐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안 4t지? 왜 이래 소리 4t 맞죠? 4t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t를 구해주는 게 중요했던 거고 3 뿔마 루트 8 2루트 2 나오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t가 3-2루트2라고 얘기해야 될지 t가 3 플러스 2루트2라고 얘기해줘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또 중요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이제 다 끝났어. 근데 만약에 봐봐 얘들아 t가 그러면 여기서 얘라고 주장을 먼저 한번 해볼게. t가 만약에 얘라고 주장하면 이 그래프의 이미지는 현실적으로 뭐가 돼야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플러스 2루트인 지점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조건이 부합 안 해. 왜 그럴까? 조건 나에 위배돼. 왜 위배될까? 얘가 당연히 정수가 아니지. 그럼 얘 인접해 있는 정수가 두 개가 있겠지. 이거 대충 얼마야? 몇 점 얼마야? 5점 어쩌고 저쩌고인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얘 근방에 바로 인접해 있는 두 정수가 누구랑 누가 있어? 5랑 6이 있잖아. 근데 5랑 6에서 함수값이 부호가 뭐해져? 달라지잖아. 그럼 조건 나에 위배되는 거 인정해 안 해? 그러면 이 t는 3 플러스 2루트2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거야. 그럼 결국 t가 얼마라고 이해해줘야 되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겠다? 3 2루트2라고 해석해줘야 되는 게 맞았겠다는 거고. 맞죠? 근데 얘는 분명히 몇 점 어쩌고 저쩌고야? 0점 어쩌고 저쩌고 정도의 값일 뿐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럼 이 이후로는 사실 그 인접해 있는 정수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관계를 따져보면 부호가 다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전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완벽한 상황이었던 거야. 이거는 근데 그래. 신갈 친구들 그 도연이랑 서아 정도만 좀 열심히 정리해놓고 일단 영상 찍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그냥 이거 너무 그러면 집착하지 마. 알겠지? 너 너무 어려운 찍은 것 같긴 해. 이거 이해는 됐니 혹시? 이거는 그 오답 정리 안 해도 된다고 할게. 59, 60은 일단 그냥 같이 풀어본 걸로만 넘어가보고 굳이 별표 치고 오답 복습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근데 신가리들은 혹시 모르니까 해보는 거. 야 이제 교재 꺼내보자. 오늘 숙제 해온 것들은 일단 빨리 정리시키고 안 해온 사람이 있니? 제가 어디였어요? 경우에 잠깐만 어디부터였지?
처음부터 경우의 수 처음부터 68번까지 아는 사람 얼마나? 책 숙제 있는 이유도 다 했어요. 프린트만 해온 거야? 네. 아이고. 이거 어려운 문제 맞아. 네, 그러면 일단 숙제 오늘 다 못해온 친구들은 금요일까지는 최대한 꼭 마무리 해보려고 해보시고 일단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거 질문풀이 진행되는 거는 지금 정리해 그러면 알겠지? 야 거의 첫 페이지 질문 있나요? 156쪽 없어요? 157 여기도 할만한가? 158 네, 여기도 괜찮았을 거고 159 333? 대부분 우리가 뭔가 경우의 수를 파악해 나갈 때 조건이 이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배 법칙이나 하배 법칙 같은 거 뭐 NPR, NCR의 이론 같은 걸 활용해서 계산으로 대응할 수 없겠다라는 직관적인 느낌이 드는 문제들은 노가다야. 그러니까 수영도 같은 거 잘 이용해서 꼼꼼한 노가다를 하라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 문제도 지금 봐봐. 지금 문제에서 지켜줘야 될 조건이 각 선물은 원하는 학생한테만 줘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A라는 선물은 원하는 학생이 누구밖에 없어? 학생 1밖에 없고, 그리고 또 B는 뭐 이 3명의 학생이 원하고 있고, C는 또 이렇게 3명의 학생만 원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선물을 원하는 학생들이 각각 이렇게 다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럼 이 선물을 나눠주는 방법을 이것저것 따져보라고 하면 이거 뭐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흐름 같은 걸 잡을 수 있어? 노가다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 노가다도 수학이야. 근데 그 노가다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가지치기, 수영도, 마인드맵 너네들 많이 그려보지 않았어? 마인드맵이 뭔지는 알지? 그 마인드맵 그리는 느낌처럼 가지를 쭉 쳐내가면서 직접 노가다 해주면 끝이야. 다 해야 돼. 그럼 좀 한번 확인해 볼게. 봐봐. 자, 일단 선물을 먼저 이렇게 정렬을 시켜보면, 그럼 그 선물 밑에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학생을 기입해 나가는 식으로 가지치기에 대한 노가다를 해나간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데 사실 선물 A는 고정이지? 그럼 선물 A는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 여기한테는 학생 1을 그냥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이제 누가 고정되어 있다? 학생 1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자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학생 1에 일단 사실 가지가 쳐질 수 있는 게 이 선물 B 쪽에서 몇 개의 가지를 쳐나갈 수 있겠어? 되게 당연하게 3개의 가지를 쳐나갈 수 있겠다는 거 느껴지지? 맞죠? 선물 B를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 것과 학생 2한테 나눠주고 2개의 가지. 미안해. 여기 학생이 겹쳐져 있지? 그럼 사실 선물 B는 학생 누구랑 2랑 학생 3한테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거야. 선물 A는 일단 잠깐만. 야. 잠시만. 이거다. 야 미안해. 잠깐만. 내가 문제 잘못 봤네. 이게 지금 6명의 학생이 선물을 받게 하는 상황인 거지. 7명의 학생이 다 받을 필요가 없는 문제지. 그러면 미안해. 이거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시만. 리선지가 없네요. 학생 1 그냥 숫자만 쓰자. 이렇게 가볼게요. 그 학생들한테 선물을 매치시키는 수영도를 쭉 작성해 나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면 학생 1 같은 경우는 어떤 선물들을 받을 수 있어? A나 B나
B의 선물들을 받아나갈 수 있지. 잠시만, 뭐가 이상한데? 근데 학생 B를 다른 선생님보다는 2명이 높다는 생일 A가 잠깐. 아 잠깐. 6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선물 개수가 6개라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물 A가 아예 못 주기나 5명밖에 못 받잖아요. A가 아 나 왜 이래? 잠깐만. 아 이렇게 얘기해 보자. 미안해. 선물한테 그냥 학생을 지정하는 게 맞겠다. 그 6개의 선물들을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만 이제 지정해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선물 A는 누군가는 반드시 수령해 가야 되고 뭐 B와 C와 D와 E와 F도 마찬가지로 각각 한 명의 학생들이 다 무조건 수령을 해가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선물 A는 근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학생 1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까 처음이 맞네. 그냥 A한테는 무조건 누구를 고정시켜줘야 돼? 학생 1을 고정시켜줘야만 해. 근데 이제 그러면 선물 A는 무조건 학생 1한테 줘야만 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선물 B는 누구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 네, 선물 B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 3 중에 하나인데 선물 A는 무조건 1한테 줘야만 하니까 그러면 선물 B는 2 아니면 3 중에 한 명이 받아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일단은 이 첫 번째 가지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이 가지에 따라서 선물 C를 누구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면 일단 선물 C는 2번이나 4번이나 5번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가지는 1번과 2번이 선물을 받은 상태지, 그치? 그러면 이 선물 C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첫 번째 가지를 따라갔을 때에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4랑 5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인정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지 쭉 쳐나가면 돼. 그냥 계속 그걸 다 꼼꼼하게 따져나가면 돼. 그냥 이게 최선이야. 이것도 나름 수학이라 거야. 그렇죠? 이거 가지 치는 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냥 노가다니까. 오케이. 마무리는 알아서 해봐. 나도 싫어. 그리고 337은 하지 말랬지 이거. 승혁이 혹시 풀어봤어? 되게 빡세고 귀찮게 했었을 거야. 오케이. 야 여기는 질문 없지? 160쪽은 넘어가도 돼요? 160쪽. 161쪽으로 가볼게. 338, 339는 다 할만 했지? 340만 좀 어려웠을까? 자, 340번만 해보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문제 상황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1대 3, 4, 5인 이 5개의 정사각형이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3가지 색깔의 물감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뭐 인접해 있는 부분들만 칠하지 않으면 되는. 근데 이제 물감은 한 통당 영역 A만큼의 넓이만 칠할 수 있는데 세 개의 물감이 딱 10통 이하의 물감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여기를 이제 적절하게 칠해 나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양의 가지수를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이 각각의 영역의 넓이가 먼저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 영역 A의 넓이는 얼마야? 1이지. 근데 영역 B의 넓이는 얼마니? 3인 거 느껴지지, 그치? 영역 C의 넓이는 5, 영역 D의 넓이는 7, 영역 E의 넓이는 9.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영역의 넓이의 총합이 25인 거 느껴지지? 근데 물감의 총 통수가 몇 통이니까? 30통 이하니까. 그 무조건 여기를 다 칠할 수 있겠다라는 건 인정해야 하네. 30통 중에 몇 통만 쓰면 되니까? 25통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 25통의 물감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따져 나가면 돼.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근데 또 각 물감의 통수는 몇 통 이하라고만 주어져 있어? 10통 이하라고 하는 또 되게 제한적인 조건을 하나 제시해 줬잖아.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할 게 뭐일 것 같냐면 영역이 가장 뭐한 부분? 큰 부분의 영역을 어떤 색깔로 칠할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지 않니? 맞죠?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잘 봐봐. 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칠할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 그럼 일단 그 서로 다른 색은 편의상 A, B, C라는 A, B, C는 쓰고 있으니까 그 서로 다른 세 개에 대한 이름은 뭐 편의상 뭐라고 나올까? PQR이라고 나올까? 그러면 이 PQR 세 가지 색 중에 이 영역 2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을 정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PQR 중에 무언가 한 가지 색깔로 여기를 칠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예를 들면 일단 P를 이용해서 칠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영역 2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를 결정해 주는 경우의 수가 3C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거 납득되니? P로 칠할지, Q로 칠할지, R로 칠할지. 근데 일단 그러면 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긴 할 텐데 그중 특정한 한 가지 케이스인 P로 칠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끌고 나가본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따라오지? 근데 그럼 이제 여기 P로 칠했다고 치면은 물감 P는 딱 이제 몇 통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야? 한 통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거지, 그치? 근데 또 각 영역은 무조건 몇 가지 색으로만 칠한다고 나와 있어?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한다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물감 P는 딱 한 통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감 P를 이용해서 칠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밖에 없어? A밖에 없지. 맞죠? 그러면 그 물감 P를 이용해서 A를 뭐 할지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겠어? 칠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이해돼? 납득되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또 상황을 이렇게 끌고 나갈 때에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되게 중요해질 거야. 여기 영역 A를 P로 칠할 때와 P로 칠하지 않을 때. 그럼 만약에 일단 P로 칠하는 상황부터 쭉 끌고 가보면 여기 영역 A도 이제 P로 칠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A와 E는 둘 다 뭐로 칠해진 상태야? P로 칠해진 상태인 거지, 그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연쇄적인 경우의 수를 구해나간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색은 누구랑 누구밖에 안 남아있어? Q와 R 두 가지 색밖에 안 남아있지? 그럼 Q와 R을 이용해서 여기 B, C, D를 칠해나가는 흐름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일단 무조건 어떤 식으로 칠해줘야 돼?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여기를 교차해서 칠해줘야지. 가운데 색깔을 Q나 R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바깥쪽의 색깔이 남아있는 한 가지 색깔로 다 칠해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매치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겠니? 사실 두 가지밖에 없지. 왜? QRR 또는 RQQ. 맞죠? 그러면 여기 일단 이 첫 번째 상황을 쭉 끌고 갔을 때 여기서 일단 6가지 경우의 수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면 돼. 이거 나머지 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줄게. 느낌은 오지 이제.
어? 대학교 옆에서 너무 잘해요. 그거보다 잘하는 게 있어? 아니, 그냥 별로 안 친해도 약간 점수가